성희롱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생계를 잃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거리에서 투쟁하게 된 사연 취재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시끌벅적한 청계광장. 그런데 광장 한편에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텐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박사랑 씨. 서울로 올라와 2평 남짓한 이 텐트에서 기거한 지 벌써 100일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나가다 어깨를 만지고 가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가고 그리고 막 농담처럼 웃으면서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네? 내가 몸무게 좀 달아볼까? 이러면서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자기는 힘이 세다. 그래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뭐 이런 말. 박 씨가 일하던 공장의 관리자들은 회사 안과 밖에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 회사도 주무시라고요.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왜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이지. 갈 테니까 그러자. 음란패설이나 또한 지 상태나 지 몸 상태나 혼자 사니까 몸이 아프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가 수시로 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견디다 못해 가해자 중 한 명인 정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회사에는 소문이 퍼졌고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박 씨를 괴롭히던 관리자 중 한 사람이 이 씨의 주도로 열린 회의. 그런데 회사는 문자를 보낸 정 씨와 피해자 박 씨를 같이 징계했습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서서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열악하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너무 지치게 해서 신심도 많이 지쳤었고요.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쳤었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까 이러면서 그냥 참고 이제 몇 달을 사는 거죠. 억울했지만 참았다는 박 씨. 그러나 징계 후에도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 분위기는 어땠을까? 거의 아주머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몸 접촉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욕하는 것도 많이 들었었고. 참다 못한 박 씨는 성희롱 피해자로 나서는 힘든 싸움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힘든 거는 딱 첫 번째 오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의 압박이에요. 제가 서서 얼굴을 드러내고 제가 성희롱 당해서 억울해요라고 그리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온 동네가 다 알려줄 텐데 온 회사가 다 알려주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이 막 압박으로 오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억울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불과 보름 뒤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엔 회사가 박 씨를 해고했습니다. 네, 해고를 딱 했어요. 근데 해고된 거 얘네들은 너무 치졸해요. 추석 명절로 줬어요. 뭐를요? 추석 명절. 추석 명절에 통보서를. 세 아이의 엄마로서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박 씨. 그러나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할수록 현실은 그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14년 동안 근무한 일터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새벽, 박 씨가 해고당한 지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안 추우셨어요? 추웠어요? 그녀는 올 여름 폭우와 태풍을 이 거리에서 겪어내고 이제 농성 후 2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은 평범한 아줌마였던 박 씨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씻으신 거예요? 이틀 지났어요. 이틀만 3일 만에 3일 되나 심이죠? 3일 만에 심은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뒤 4달 만인 지난 1월, 기다리던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해 사업주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가해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억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너무 여자를 무슨 어떻게 겁탈한 것도 아니고 친구지간에 문자가 사랑해라는 문자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이라는 이게 저기까지 온 거잖아요. 응? 아니 문자 가지고 도대체 할 일이 여전히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대해서는 어떤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통화 녹취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인정을 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합리적 여성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인권위의 결정만 나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는 박 씨.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는 권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거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거나 또는 개인이 지명도가 있으면은 이 권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있는 거죠. 어떻게 가해자가 그대로 있고 어떻게 피해자를 해고시켜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1년이 됐는데도 이러네. 아산공장에서 겨울에 산 거 생각하니까 날이 추워져서 또 겨울을 맞으니까 서럽고 겁이 나요, 솔직히. 너무 또 추웠으니까. 박 씨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돌아갈 회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1997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출고 전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14년간 현대소나타와 그랜저를 만들어 온 박 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아산공장 내 사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14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그녀의 회사는 무려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사업주가 노동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간에 어떤 업체를 하나 끼워 넣는 것이죠.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게 되면 자신이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업체 자체를 폐업을 시켜버립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나기 2달 전, 당시 하청업체였던 금양물류가 갑작스럽게 폐업 처리를 했습니다. 가해자 1명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늘 그랬듯 새로운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박 씨를 해고한 업체가 없어지면서 복직시켜줄 업체도 없어진 것입니다. 금양물류가 갑자기 폐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번 그 성희롱의 사건에 대해서 물류 자체가 그쪽으로 다 매도되는 이런 사태까지가 오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도 아프지만은 일단 제가 정신적으로 참기가 힘듭니다. 사장이 건강사양의 이유라고 하는데 국가인권위 결정 시점에 맞춰서 폐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위원의 일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편에선 금양물류의 갑작스런 폐업 결정에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들어와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인하고 박하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하고 박가 어떻게 동시에 피해자라는 걸까? 이러면서 언니한테 물어봐요. 미루어 짐작하기에 스스로 이 폐업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고3인데 같은 멋진 백수인데 이거 돈 많이 벌었어요. 절대로 쉽지 않은 상태가 한 거예요. 지난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현대자동차에 피해자 복직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일부러 위장 폐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자동차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가해자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 모두를 하루아침에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보호가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업체에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었고요. 알 필요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현대 대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난감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기막힐 뿐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는 사이 회사는 폐업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그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몸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성희롱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면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지만 피해자는 해고되고.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맞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진 박 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찾은 여성가족부 앞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여성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박 씨의 농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퇴거 불응과 주거 침입죄라는 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에서도 곧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박 씨의 사례가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의 전형적인 결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희롱 예방교육보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체 오너, 즉 대주주의 책임